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예,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이로써 최 대행은 임명하여야만 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8대 0이거든요. 예. 8대 0으로 지금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각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뭐냐 하면 네. 청구인 적격이 있냐 이 부분이에요. 예. 예컨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냐,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만약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인용을 했거든요. 네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네. 임명할지 할지는 또 언제 할지는,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헌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안 해? 일반 민사 소송은 네.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고요. 예, 예. 그 부작위를 확인한 다음에 이행하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소송, 확인 소송이 다 두 개 달라요. 해야 돼요? 확인 소송을 하면 확인만 받는 거예요. 그 의무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행 명령 청구 소송을 하면 예. 그거 자체가 다 한 것처럼 봐버리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 이거는 예. 지금 권한쟁의에서 확인만 한 거예요. 지금. 예, 예. 확인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인 지금 의무가 발생하고, 지난번에 다툼이 됐던 게 뭐냐면 뭐 해본들 난 안 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인데 네. 버티고 앉아있을 때 또 다른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요 헌법 재판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좀 얘기를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게 좀 복잡한데 보니까 지금 아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 부분 맞네. 예. 그러니까 지부여 청구는 각하 권한쟁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게 임명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거는 전원일치로 지금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자격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명을 해야 된다.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임명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임명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 탄핵이 되거나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임명 안 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여당에서 지금 임명하는 걸 반대하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에 좀 더 최종 선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게 지금 핵심인데 뭐냐면은, 변론갱신. 예, 변론갱신. 그러니까 예. 마은혁 재판관은 최종 변론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헌법 재판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려면은 변론갱신을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마은혁이 만약에 재판에 참여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몇 차례 더 해야 돼요. 근데 몇 차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어요. 헌재가 판단을 하지만은 최소 한두 번, 뭐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 선고가 뒤로 늦춰질 미뤄지네.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뒤에 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2심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예.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제 최종 선고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예. 가정을 해, 이게 다 지금 가정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또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상당히 대선하고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해서 오히려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최상목이.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와, 복잡하다. 이행하고 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정확하게 나왔네요. 예. 지휘부여가 이행인 거예요. 지휘부요. 그냥 너희들 그냥 최상목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예. 이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요 심판 결과 그냥 그때부터는 마은혁은 재판관이 되는 거가 지휘부여 부분이고, 지휘부여. 요 예.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건 각하. 부적급하다. 이런 거는 소송 제기하지 마라. 어. 라고 하면서 다만 그 사람 임명하지 않은 것은 합의가 다 끝났는데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절차, 국회의 예. 절차. 잘못됐으니까 그거 최상목에 이제 임명할지 말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저게 만약에 한 지난주에 났었으면 되게 딜레마였을 거예요. 네. 3일, 4일 났었으면. 예. 근데 지금 최종 변론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변론 재개. 최종 변론이 안 되고 그냥 변론하는 상태에서 됐으면 마지막 변론기 하나 잡으면 되는데 네. 윤석열 나와서 67분간 헛소리한 거 다 들었어요. 벌써. 네.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론을 갱신하려면 변론을 재개한다면 갱신해야 되거든요. 일반 재판도 변론 재개하고 갱신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한 명 더 임명됐다고 변론 재개 갱신 그러면 이 변론 재개를 갱신한다고 제가 농담삼아 갱신 이러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소송 규칙에 보면 되게 복잡해요. 다 읽어봐야 돼요. 네, 마흔역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저는 뭐 갱신 재개하기 좀 쉽지 아니 않다. 근데 대체로 8인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마무리하고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후순위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중요한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그 헌법재판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다 변론 기획 이 날짜를 끝났는데. 잡아놨길래 네. 각하를 하려나? 어. 각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각하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특징이 뭐냐면 주문을 막 적을 수 있어요. 막 헌법 불합치, 조건부 위헌, 조건부 합법. 그래 각하를 하면서 이거는 소송 대상은 아닌데 네. 마흔정 너 이거 임명 안 하면 너 안 된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없을 정도. 날짜가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각하를 할 거다. 각하를 하지만 그 주문 안에는 위헌적 요소는 분명히 했고 네. 최상목한테 경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런데 최상목의 어떤 최상목의 임명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하고 상관없게 하려고 이날 잡은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저 예측대로 된다면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한 거고 탄핵 심판 상관없이.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탄핵 심판 다시 좀 재개되거나 끌어진다면 네. 요거는 와 저도 헌법재판소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단히 막 그 예민하고 모르겠어요. 민감한 상황인 건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네. 엮여 있는 겁니다. 광고 볼게요.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회피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능해요. 예, 그러면 다 저 뭐 변론 재개, 변론 갱신 다 이런 필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빠지겠다. 나 회피하겠다. 그 나는- 절차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아, 때? 예, 예. 예. 실제로 대법관 중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빠졌던 대법관도 있어요. 김선수 대법관 맞나?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많을 거예요. 지금 예, 문제도 예, 많이 예. 됐으니까 회피는 본인이 빠진 회피거든요. 아. 본인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임명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갑자기 그럼 국민의힘이 마은혁은 헌법재판에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나 있는 왠지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예. 시간 지연 전략 왜 임명 안 쓸 수 하냐? 있으니까. 최상목 임명해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할 정당입니다. 제가 하고도 보기엔. 남죠. 뭐 네.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네.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재판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 선고 기일 같은 것도 다 평의해서 잡았을 거예요. 네. 그냥 대충 26일 기일이다 잡자 이러진 않습니다. 누구처럼 그러지는 않는 거 봤을 때는 네. 타임 스케줄이 중요해요. 변론 종결 후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종결 후에 선고를 잡았고 선고는 인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인용을 해서 마은혁을 함주시키려고 했으면 네. 종결 전에 했을 선고를 거다. 잡았을 맞죠. 거예요. 결론이 달라질 리 없거든요. 예, 예. 8명 전원이 예.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걸 합헌하기도 힘들어요. 보면 각하하지 않는 이상. 진짜. 계속 하는 말이지만 네. 헌법재판관에서 적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아무리 그 정당이 좋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적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상을 봤을 때는 네. 종결 후에 선고를 잡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분들이. 이거 상관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이 탄핵 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 아주 뇌피셜인데 마은혁 재판관한테 양해도 어느 정도 구했을 가능성도 구해놨겠죠. 있어요. 미리 사전에. 미리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이 되고 네. 지금 만약에 들어오면은 최후 변론 윤석열 최후 변론 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렇지. 이거 또 뭐 갱신하자고 이쪽에 오고 막 시간
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려면 최후 변론 직전에 들어와야 되거든. 맞아요.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다 헌재의 깊은 뜻이 저는 있었다. 깊은 뜻이 있다. 스케줄이 짠한 그리고 거다. 저는 많은 이제 분들이, 예. 부분 인용이라고 하지만은 만장일치로 만장일치지. 인용한 거는 당연한 게 네. 만약에 이거를 기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대통령들은 국회가 올린 거 대법원장이 올린 거 헌법재판관 그냥 임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판례가 그렇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헌재에서 예. 이게 그럼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저는 무조건 네. 만장일치로 이렇게 인용이 날 수는 있는데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국회가 선출하면은 무조건 임명이 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이제 각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다 그렇게 헌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확실하게 국회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거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 댓글에도 올라오고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대4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지난번 이진숙도 4대4 아니었냐. 요 우리 방송할 때 그때 이진숙 결정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런데 8대0이 났던 거는 실제로는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 결과랑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정상적인 중요한 재판관이면 포인트다. 그 사람이 뭐 정영식이든 그 사람이 조한창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가 뭐 판사 짧게 했지만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못 쓰는 저 같은 경우 그러다가 바뀐 적이 2번 있거든요. 판결을 쓰다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다른 결론 내야 되는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대다수는 탄핵이고 나는 탄핵 아니라고 썼으면 네네네. 아닌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못 적습니다 이거. 절대 못 적습니다. 이거는 절대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네. 법관을 한 사람 못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8대0 된 것도 나중에 탄핵 심판 선고 8대0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뭐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헌법재판관이 이제 만약에 나는 이거 기각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개몽되었습니다. 뭐 이런 걸 적을 수는 와, 없잖아 헌법재판관이. 진짜. 그러니까 야, 김계리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